많은 분들은 아침을 빵이나 죽으로 간단히 때우시죠. 그런데 저는 아침을 단백질과 채소로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혈당 리듬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무엇부터 먹느냐,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다 40대 후반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고 연구실에서 얻은 지식을 제 몸으로 직접 실험했죠. 식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연구실과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한 혈당 안정 아침 식단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순서로 드시고 계신가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올해 67세이신 어머니는 평생 아침으로 흰죽을 드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심 무렵이면 늘 피곤하다고 하시고 식곤증이 심해서 오후엔 거의 누워 계셨어요. 처음엔 나이 드시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당을 측정해 드렸더니 깜짝 놀랐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을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정상 범위인 140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죠. 어머니는 약을 먹어야 하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일단 2주만 아침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죽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달걀과 데친 시금치를 먼저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영 내키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셨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에 죽이 적으니 허전하고 달걀을 매일 삶는 것도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죽 먹기 전에 반찬부터 먹는 순서가 적응이 안 되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끈기 있게 실천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전화로 응원해드린 것도 힘이 되셨대요. 2주 후 혈당을 다시 재봤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140대로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놀라워하신 건 오후 피로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기력이 생겼다고 마트에도 혼자 다녀오신다고 좋아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체중도 2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도 6개월째 같은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던 변화가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됐다고 하세요. 가장 뿌듯한 건 어머니를 보고 동네 친구분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한 끼의 변화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오늘 제가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흔드는 아침 습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흰빵이나 흰죽을 드십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담 없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가 불편하거나 속이 약해서 부드러운 죽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흰빵과 흰죽은 정제 과정을 거쳐 섬유소가 거의 제거된 상태예요. 입에서 씹는 순간부터 침 속의 효소가 녹말을 당으로 바꾸기 시작하죠. 위장에 도착하면 소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안에 대부분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로 아침을 먹은 그룹은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7%나 상승했습니다. 이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전 11시쯤 되면 극심한 허기와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머니도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야채죽이 건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쌀이 완전히 호화된 상태라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던 거죠. 죽을 드신 후 1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졌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죽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드시기 전에 먼저 삶은 달걀 1개와 데친 시금치를 드시도록 했어요.
단백질과 섬유소를 먼저 위장에 넣어두면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죽 대신 현미죽에 계란과 나물을 곁들여 드시고 계십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은 아침을 어떤 메뉴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만약 빵이나 죽으로 시작하신다면 내일부터는 그 전에 작은 접시 하나라도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문제는 아침 식탁에 단백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밥, 국, 김치만 차려놓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나물 몇 가지 추가되는 게 전부죠. 탄수화물 위주로만 식사하면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장에서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머물면서 천천히 분해돼요. 그 과정에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미국 영양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0세이신 아버지는 평생 아침으로 밥과 된장국, 김치만 드셨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나물 조금이 전부였죠. 은퇴하신 후에도 식습관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오전 10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해결하려고 매일 과자나 빵을 간식으로 드셨어요. 그게 또 혈당을 흔드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하루 식단을 일주일 동안 기록해봤어요. 확인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아침엔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함께 봤더니 근육량도 나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공복 혈당도 110을 넘나들고 있었고요. 이대로 가면 당뇨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딱 2가지만 추가해 보시라고요. 삶은 달걀 1개와 무가당 두유 1팩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어요. 평생 간단하게 드셨는데 갑자기 양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으셨대요. 놀라운 변화는 사흘째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그러시더군요. 오전 내내 배고프지가 않다고요. 신기하게도 간식을 찾지 않게 됐고 점심도 과식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2주 후에 체중을 재봤더니 1kg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간식이 줄면서 빠진 거였죠. 한 달 뒤엔 혈당 수치를 다시 측정했는데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4개월째 같은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달걀과 두유에 익숙해지시니까 이젠 아침 반찬으로 생선이나 두부도 자주 드십니다. 제가 가장 뿌듯한 건 아버지가 예전처럼 과자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대로 단백질을 채우니까 하루 종일 식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요즘 아버지는 동네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신대요. 달걀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그 말을 듣고 친구분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접시를 한번 둘러보세요. 절반은 채소, 나머지 절반 중 절반 이상은 단백질, 나머지는 현미밥이나 귀리밥으로 구성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삶은 콩이 좋습니다. 한 끼에 달걀 1개,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습관은 갓 지은 뜨거운 밥을 고집하는 겁니다. 뜨거운 밥이 더 맛있고 몸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식힌 밥이 훨씬 유리합니다. 밥을 지으면 쌀 속의 녹말이 열과 수분을 받아 부풀어 오르면서 호화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화효소가 쉽게 달라붙어서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런데 밥을 식히면 녹말 구조가 다시 단단하게 변하면서 저항성 녹말이 생깁니다. 이건 소화가 천천히 되는 녹말이에요. 식품영양학 연구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 후 데운 밥은 혈당 상승률이 18%나 낮았습니다.
같은 양의 밥인데도 차갑게 했다가 데우는 과정만 거쳤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고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3세이신 고모님은 평생 갓 지은 밥만 드셨습니다. 전기밥솥으로 아침마다 밥을 새로 지으셨죠. 밥은 무조건 따끈따끈해야 제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치솟으면서 어지럼증까지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모님은 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약을 먹으면 수치는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식후엔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혈당을 직접 재봤더니 아침 식사 후 1시간에 혈당이 급등하는 패턴이 보였어요. 저는 고모님께 밥 짓는 방식을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잡곡밥을 넉넉히 지어서 한 끼 분량씩 나눠 냉장 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데워 먹는 방식이었어요. 고모님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찬밥을 데워 먹는다니 그게 말이 되냐는 표정이셨죠. 맛도 없을 것 같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고 일단 일주일만 시도해 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고모님이 저를 믿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첫날은 정말 어색하셨대요.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는 게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데워보니 1분 30초만 돌리면 따끈하게 데워지고 맛도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밥 짓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오히려 편하다고 하셨죠. 3일째부터 고모님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식후에 어지러운 증상이 덜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 혈당을 재봤더니 식후 수치가 평균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고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밥을 식혔다 데운 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요. 한 달 계속 하시니까 식후 혈당이 150 아래로 안정됐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약을 늘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고모님은 이제 2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세요. 요즘 고모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밥 한 번 식혔다 데웠을 뿐인데 혈당이 이렇게 잡힌다고 여러분도 꼭 해보시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복지관 분들도 하나둘씩 시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혹시 갓 지은 밥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밥을 지은 뒤 한 김 식히고 냉장 보관했다가 다음날 데워 드세요. 단 오래된 밥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점심때 한꺼번에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혈당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밤새 금식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영양소를 기다립니다. 이때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되어 간에 저장된 당을 끌어다 쓰면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다 점심에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그룹이 규칙적으로 먹는 그룹보다 식후 혈당 변동폭이 30%나 더 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뇨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을 오랫동안 거르신 분들은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억지로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 방울토마토 몇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로 정하시면 좋아요. 처음 일주일은 속이 더부룩하고 점심도 잘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오전에 활력이 생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아침에 위가 약하신 분은 두유, 오트밀, 삶은 달걀 정도로 시작하세요. 양보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혈당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새콤한 음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미가 있는 음식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이라는 성분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위장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거죠.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초를 곁들인 식단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까지 감소했습니다. 새콤한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이 피클이나 무 피클 한두 조각을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오히려 입맛을 돋울 수 있어요. 샐러드에 사과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 식초 1스푼에 올리브유 1스푼, 레몬즙 약간, 소금, 후추를 섞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2주 정도 드시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산미가 들어있나요? 샐러드나 반찬에 사과 식초 1스푼을 곁들여 보세요. 단 산도가 높으니까 반드시 물에 희석하거나 음식에 버무려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바꿔도 혈당 곡선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이제는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전 황금 아침 식단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피해야 할 습관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단은 단순히 메뉴가 아니라 순서와 비율, 타이밍의 조합입니다.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지면 같은 재료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입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장에 보호막이 형성돼요. 섬유소와 단백질이 위벽을 코팅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비율도 중요해요. 접시를 크게 3구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 탄수화물로 채우는 겁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타이밍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오전 8시에 먹으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소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작동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메뉴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오트밀 5큰술에 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넣고 끓이세요. 여기에 달걀 1개를 풀어 넣고 버섯, 당근, 양파를 잘게 썰어 함께 넣습니다. 소금으로 간하고 5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이 메뉴가 좋은 이유는 오트밀의 수용성 섬유소가 혈당 흡수를 늦춰주고 달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한 그릇이면 오전 내내 든든합니다. 처음엔 오트밀이 낯설 수 있지만 2주 정도 드시면 익숙해지고 식후 혈당도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메뉴는 콩 샐러드입니다. 전날 밤에 병아리 콩이나 서리태를 삶아두세요. 아침에 양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를 썰어서 담고 삶은 콩을 올립니다. 드레싱은 사과 식초 1스푼, 올리브유 1스푼, 레몬즙 약간, 소금, 후추로 만들어서 뿌리면 끝이에요. 이 샐러드는 준비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리면서도 영양이 완벽합니다. 콩에서 단백질과 섬유소가 나오고 채소에서 비타민이 나오고 식초가 혈당을 잡아줍니다. 시원하고 상큼해서 여름철에 특히 좋아요. 평생 아침은 따뜻한 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여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 한식 한상입니다. 잡곡밥 반 공기,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반모 또는 달걀찜, 그리고 나물 2-3가지를 차리는 겁니다. 여기에 김치와 된장국을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중요한 건 먹는 순서예요. 먼저 나물과 김치를 한두 젓가락 드세요.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국은 중간중간 입가심으로 드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같은 메뉴인데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먹던 한식 메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처음엔 밥을 마지막에 먹는 게 어색하지만 한 달 지나면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이 세 가지 메뉴 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귀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계피를 뿌릴 수도 있고 견과류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계피는 하루 2g 이하로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실론 계피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식초는 물 200ml에 1스푼 희석해서 드시고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오트밀은 50g 이하로 반드시 무가당 제품만 사용하세요. 단백질도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끼에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해요. 몸무게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적정량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중 어떤 식단을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시고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구성해도 하루 혈당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정리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지만 혈당을 바꾸는 건 양이 아니라 순서와 구성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아침을 거르거나 빵이나 죽으로 때우면 수치는 더 흔들리고 반대로 단백질과 섬유소를 먼저 챙기면 하루 종일 안정됩니다.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백 분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약을 먹기 직전까지 갔던 분들이 식단만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수없이 봤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0대에 시작하셔도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흰빵과 죽 대신 통곡물과 단백질로 시작하기, 아침에 단백질 꼭 챙기기, 밥은 식혔다가 데워 먹기, 아침 거르지 않기, 새콤한 음식 곁들이기. 이것만 지켜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변화, 내일 아침 밥숟가락 들기 전에 채소 한 입 먼저 드셔보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김치든 상관없어요. 그 한 입이 혈당 곡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고모님. 오늘 소개해드린 이분들은 모두 제 가족입니다. 저도 처음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오늘 채소 한 입 더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쌓이면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천하면서 어려운 점도 언제든 물어보세요.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